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이 적막한 땅을 보며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성자처럼 머스크는 망해가는 이 나라에 매년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는 왜 침몰하는 배의 1등석 티켓을 사 모으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보는 소멸이 그에게는 새로운 탄생으로 익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가 한국에 숨겨놓은 7조 원의 비밀과 2026년 여러분의 월급 봉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 그 소름돋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과연 머스크는 한국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관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3세대 안에 지도에서 지워질 확률 96%. 일론 머스크가 던진 이 잔인한 숫자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실버타운으로 변하고 지방 도시는 텅 빈 유령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인 머스크가 왜 침몰하는 배의 가장 비싼 좌석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죽어가는 나라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밀어넣는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멸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장 완벽한 진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텅 빈 교실과 조용한 거리를 단순히 재앙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라진 그 자리는 역설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장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비명을 지르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나라로 강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저는 결핍이 만든 축복이라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비극이 오히려 우리를 지긋지긋한 돈의 감옥에서 해방할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굴러가는 세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안았습니다. 머스크는 이 실험의 결과값이 대박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기술력을 이 땅에 쏟아부어 가장 먼저 노동 없는 부자의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은 추락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 발을 딛는 도약대일지도 모릅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 던지는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경제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제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자산, 그리고 자녀의 미래는 이 모순된 예언 사이 어디쯤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머스크는 왜 하필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대기업들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그가 매년 한국으로 송금하는 7조 원이라는 돈줄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줄 소름 돋는 돈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국의 안방까지 파고들어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이 거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은밀한 혈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7조 원. 이 숫자는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거래, 대금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걸어둔 생존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머스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냉혹하게 이익을 쫓는 그가 왜 굳이 한국 기업들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바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테슬라의 껍데기를 벗겨보는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미국산 로고가 박혀 있지만 그 속을 채우는 핵심 장기들은 온통 태극기 마크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부터 생각해보죠. 머스크는 호기롭게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 공장이 멈추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만 매년 3조 원이 넘는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뇌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칩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머스크의 까다로운 설계를 완벽한 수율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입니다. 머스크가 텍사스 본사 바로 옆에 삼성 공장을 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를 한국에 맡겨둔 셈이죠. 여기에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품인 하이닉스의 메모리와 한화가 짓고 있는 거대한 해상 발사대까지 합치면 머스크의 제국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화성 정복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거대 병참 기지입니다. 한국이 인구 소멸로 무너진다는 건
곧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분신인 옵티머스 로봇을 풀어서라도 이 나라를 유지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머스크가 쏟아붓는 7조 원은 한국의 기술력을 독점하기 위한 통행세이자 다가올 로봇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보험금입니다. 머스크와 한국 대기업들이 맺은 이 끈끈한 혈맹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의 기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머스크와 대기업들이 저렇게 돈을 쓸어 담는 동안 정작 평범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2026년. 우리가 타게 될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이미 끊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소름 돋는 폭주의 시작점을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깎아지른 듯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나아갈 땐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을 겁니다. 시속 10km, 20km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속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속도계를 보니 바늘이 시속 100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핸들은 덜덜 떨리고 눈앞의 풍경은 공포로 일그러집니다. 멈추고 싶어 브레이크를 꽉 잡아보지만 이미 연결된 줄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처한냉혹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제가 오늘 같았으니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라 믿는 선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며 어느 순간 수만 배로 폭발하는 지수적 성장을 합니다. 2022년 말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저 시를 잘 쓰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AI는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를 기록하고 의사 면허를 가볍게 따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가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개조하는 무한 루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위험하면 개발을 멈추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머스크 역시 한때는 개발 중단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안전벨트나 꽉 매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이제 동네 빵집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핵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멈추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먹고 미국이 주춤하면 중국이 패권을 가져갑니다. 모두가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옆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엑셀을 더 세게 밟아야만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광기 어린 질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업무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지켜온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그 운명의 날을 2026년으로 지목했습니다. 10년 차 전문가가 흘리는 눈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과연 내후년 우리 사회의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던 전문직들의 책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게 될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벌어질 믿기지 않는 풍경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기술이 고작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만에 무력화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연봉 1억을 받던 10년 차 프로그래머 김 대리의 사례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팀원 5명이 매달려 한 달 내내 밤을 새워야 했던 방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AI 에이전트는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인간이 자주 실수하던 모한 취약점까지 스스로 보완하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김 대리가 모니터를 보며 느낀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였습니다. 머스크는 지금 인류가 거대한 인공지능 쓰나미 앞에 서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이 파도가 오는 줄도 모르고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나 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인류는 단순히 똑똑한 도구가 아니라 신에 가까운 지능인 AGI, 즉 범용 인공지능과 마주하게 됩니다. 알파고가 바둑만 잘 두는 바보 천재였다면 AGI는 소설을 쓰고 복잡한 법정을 변호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까지 해주는 만능 천재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전문직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방대한 지식을 외우고 분석하던 직업일수록 AI에게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지능의 가치가 영원에 수렴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20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던 지식이 엔터키 한 번에 대체될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노동의 가치가 증벌해버린 이 가혹한 환경에서 우리는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이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받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아주 기묘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기계가 채우기 시작하자 오히려 진짜 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텅 빈 빵집에서 할아버지가 마주한 그 소름 돋는 수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역설적인 축복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30년째 빵집을 운영하는 김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제 매출 증대가 아닙니다. 바로 알바생 구하기입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도 공고를 한 달 내내 붙여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라며 한숨을 내쉬던 할아버지는 결국 폐업 직전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큰 결심을 합니다. 5천만 원을 들여 반죽 로봇과 키오스크를 들여놓은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할아버지의 통장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달 알바생 8명에게 나가던 인건비 50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로봇은 새벽 4시에 군말 없이 나와 반죽을 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빵을 굽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는 비용은 약간의 전기세와 로봇 할부금을 합쳐 월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가는 돈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수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 밀도 세계 1위, 대한민국이 마주한 기묘한 역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없어서 망할 줄 알았던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쓰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제조 강국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세계 정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로봇 강국이 된 게 아닙니다. 당장 내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내 공장을 돌리기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형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머스크가 이 현상을 놓칠 리 없습니다. 그는 한국을 보며 자신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가장 비싸게 그리고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2027년부터 이 옵티머스 로봇을 대량 양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가격은 약 2,500만 원. 딱 1년치 알바생 연봉 수준입니다. 한 번 사면 10년을 24시간 내내 일하는 로봇과 매달 월급을 줘야 하는 인간.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계산기 앞에서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 대신 일해서 물건값이 말도 안 되게 싸지는 세상. 머스크가 말하는 이른바 가격 파괴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8,000원짜리 계란 한 판이 500원이 되는 세상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이 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물건값의 80% 이상은 사실 사람의 몸값입니다. 사료를 주는 손길, 계란을 줍는 허리, 마트까지 배달하는 트럭 기사의 인건비가 층층이 쌓여 8,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사람이 한 명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로봇이 닭을 관리하고 자율주행 트럭이 배송하며 무인 키오스크가 결제하는 양계장에는 오직 전기세와 약간의 유지비만 남습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예언하는 가격 파괴이자 전문 용어로 탈업해와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수백만 원을 줘야 샀던 캠코더, MP3,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공짜 앱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적 마법이 이제 실물 경제로 번집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기본 요금은 500원이 되고 3D 프린터 로봇이 집을 지으면 분양가는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풍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건값이 인건비라는 족쇄에서 풀려나 영에 수렴하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물건값이 500원이면 뭐해? 로봇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서 내 월급이 0원인데 맞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주할 가장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에서 물건값이 싸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만 더 부자가 되고
노동력을 잃은 대다수는 100원짜리 계란조차 사지 못하는 굶주린 군중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죠. 머스크 역시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의 기본 설계도를 완전히 뒤엎는 미친 발상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굶지 않게 도와주는 기본 소득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일하지 않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이른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입니다. 과연 로봇이 번 돈을 어떻게 우리 통장에 꽂아주겠다는 걸까요? 국가가 강제로 부의 파이프라인을 재설계하는 그 마법 같은 배당 시스템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에 땀 흘려 일해야만 월급이라는 생존 자금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30년의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불평불만 없는 로봇과 지치지 않는 AI로 가득 채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모두 굶어 죽어야 할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해고가 아닌 신분 상승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노동자에서 이 회사의 주주로 전환되는 시스템, 바로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빵집에서 알바생에게 주던 인건비 500만 원 중 로봇 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국가가 로봇세라는 이름으로 걷는 겁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닙니다. 로봇 덕분에 생산성은 폭발했고 세금을 내고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남으니까요. 이렇게 모인 막대한 로봇세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통장에 매달 배당금으로 꽂히게 됩니다. 단순히 입에 풀칠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세상에서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당신의 체감 소득은 현재 기준 월 3천만 원이 넘는 부자의 삶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꿈꾸는 노동 없는 풍요입니다. 인류를 수만 년간 괴롭혀온 먹고 사는 문제가 기술에 의해 강제로 해결되는 순간이죠.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시간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할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예술을 즐길지만 고민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라 말하겠지만 생산성이 무한대로 수렴하는 로봇 시대에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라는 엔진 자체가 멈춰버릴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하지만 모든 축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고 무한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고 게임만 하며 보내는 삶이 우리가 원하던 유토피아일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전을 던집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에게 주어진 진짜 숙제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것이죠. 로봇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마지막 영역.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 당신의 인생을 바꿀 3가지 강령을 공개합니다. 유토피아가 오기 전,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혼돈의 과도기를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시스템이 안착하기 전까지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방황할 것이며 누군가는 변화를 거부하다 도태될 것입니다. 이 잔인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아 황금빛 미래를 거머쥐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다가올 신세계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첫째, AI 리터러시를 키우고 AI를 부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이제 코딩을 배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딩은 AI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AI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일을 시키는 능력입니다. 유능한 비서를 거느린 CEO처럼 AI 도구를 내 손발처럼 부리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AI와 경쟁하려는 자는 노예가 되고 AI를 부리는 자는 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에 올라타십시오. 앞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월급을 아껴 예금 통장에 넣는 구시대적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로봇과 AI를 만드는 기업, 즉 생산수단의 지분을 사 모으십시오. 미국의 빅테크든 한국의 로봇과 반도체 우량주든 상관없습니다. 로봇이 번 돈을 나도 배당으로 나눠받을 수 있는 나만의 머니, 파이프라인을 지금부터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어제의 나를 버릴 수 있는 유연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인데 라는 고집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한순간에 대체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직업이 내일 당장 사라져도 새로운 도구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적응력이야말로 난세의 영웅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식의 쓰레기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버려진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을 올가매던 과거의 두려움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장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탄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은 이제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AI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기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찬란한 황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